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만 14번째 환자로 이번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는 도내 최다 후보인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역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서 후보들은 저마다의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류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기획 뉴스 함께라면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수산양식 어가를 찾았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던 여객선의 선령이 만료돼 뱃길이 끊겼습니다. 검은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은 대책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5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낸 순천 선거구는 도내 최다 후보 지역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병철 후보는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고향 순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민주당 후보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미래통합당 후보. 천하람 후보는 청장년 일자리 기반 마련과 순천의 정치 위상을 되찾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정말 건전하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순천의 기존 학연, 지연, 혈연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젊은 패기로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서 민생당 후보. 기도서 후보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순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며 국민을 위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로서 우리 순천 시민들 섬기고 순천 시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택 정의당 후보. 강병택 후보는 국민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스펙의 정치가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 경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줄 알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민중당 후보. 김선동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며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국회에 전달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순천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순천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동호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 정동호 후보는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지급과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국가 예산을 낭비되는 예산을 60%를 전략해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이정봉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이정봉 후보는 광양만권 통합을 기반으로 동북권역의 지역 발전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통합권을 이뤄서 우리가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주변의 농촌의 지역들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발전하고 있는 우리 순천과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노광규 무소속 후보. 노광규 후보는 KTX 단축은행과 2023 정원박람회 성공을 지원하고 잃어버린 선거구 권리를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정 해룡면 지역 5만 5천을 찢어서 광양시 선거구에 붙이고 후보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시민들과 함께 분명코 이게 틀렸다는 것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8명이 출사표를 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해 목포에 도착한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지역에도 격리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KTX를 타고 목포역으로 온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4번째, 목포 4번째 환자로 전남에서는 사흘 연속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 7명과 그 가족 등 23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시청 직원 25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신속 대응팀과 목포시 여각조사반에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자세한 여각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자 목포시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 숙소 28시를 확보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택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2주 동안 격리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틀버스를 이용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를 자택 격리시키고 자택 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별도 시설에 격리 조치함으로써 현재 해외에서 입국해 검사를 받은 전남 도민은 모두 518명으로 이 가운데 153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기준이 적용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 32명이 나주역과 순천역에서 하차한 뒤 임시검사 시설에 입소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오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여수 여천중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수업 시연을 지켜보고 각 학급별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57개 초중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쌍방향 화상 수업인 전남 에듀테크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학 전까지 수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등교를 무기한 연장한 데 이어 대학들도 잇따라 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재택 수업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재택 수업이 곤란한 교과목은 소규모 강의로 진행하거나 일반 교과목을 종강한 뒤 집중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 역시 비대면 수업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여수 MBC 기획 코너 함께라면입니다. 오늘은 IMF 때보다 힘들다는 수산 양식 어가를 찾아 이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담아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요즘 밥상에 어떤 반찬 올리시나요? 양식업을 하는 어촌마을들은 요즘 생선이 통 팔리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수 계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우럭 100만여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2만여 마리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40만여 마리쯤은 출하가 이미 됐어야 하는 양입니다. 1kg에 10,000원이었던 가격을 6,500원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판매량은 신통치 않고 사료값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사료 안 주면 살이 금방 빠져버리고 폐사 나오고 질병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5배 이상 사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양식어류인 우럭과 숭어, 농어 등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출하 적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700톤이었던 출하량이 올해 450톤으로 줄어들었고 위판액은 55억에서 32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7월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지금 전혀 하루 판매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양이 그대로 가다 보면은 여름철 고수온이나 태풍 피해나 적조가 인해서 2차 피해를 물보다 뻔합니다. 이게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격 폭락은 이미 현실화됐지만 정부가 수산물을 수매해주는 제도는 어회거류 8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양식어류는 한 종도 포함되지 않은 탓에 도움을 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는 양식어민들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수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적체 물량을 어느 정도만 조금 10%만 이렇게 수매를 하더라도 어민들은 조금은 숨통이 좀 튈 것 같은데. 횟집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오는 사람들이 없어 문을 열고 앉아만 있다가 가는 날도 있다 보니 수족관의 생선들은 팔리지 않은 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았다가 그냥 이 정도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폐업할 것 같아요, 진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민들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이렇게 출하한 어류를 반건조로 가공하는 겁니다. 유통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저희들은. 만드는 과정이 비닐 벗기고 씻고 하는 과정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인데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 섬섬길 입구에 열렸던 드라이브스루 시범 판매점. 지나가던 나들이객들은 어민들이 힘들다는 말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2만 원입니다. 답답하니까 바람도 쐴 겸 해서 왔고 겸사겸사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왔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수협은 공식 온라인 누리집과 다양한 온라인 유통마켓에서 반건조 수산물 판매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함께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촌 살리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인구가 여수시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순천시 인구는 28만 1,873명으로 여수시보다 7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인구 증가와 관련해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교육과 주택 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근 도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천시는 인구 수면에서 도내 1위 도시가 됐으며 여수에 이어 목포 22만 9,009명, 광양 15만 1,372명 등의 순서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 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 노동자들이 지자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 시설 설치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한 결과 국회의원 후보들과 여수시의회 의장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다만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 여수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검은도 항로를 오가던 여객선의 선령이 만료돼 뱃길이 끊기면서 검은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와 해양수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검은도행 여객선이 정박하던 터미널 부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줄리아 아쿠아호의 선령이 만료됐지만 선사 측이 내부 협상 실패로 대체 선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뱃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검은도에 들어가려면 여수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고흥 녹동항에서 배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줄리아 아쿠아호의 선령 만료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예고됐던 상황. 그런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그대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5시간 배나 차를 타고 여수 와서 판매를 합니다. 수건 시간을 다툽니다. 저 생물이. 그래서 2년 전부터 대책을 세우자 해서 해수청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분명히 오늘 배를 결항을 안 하고 다닌다 했거든요.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청이 해당 선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조치는 과징금 90만 원이 전부.
민원이 꾸준히 빗발치자 해수청은 다른 시군처럼 조례를 만들어 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여수 검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체제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선사만 이렇게 나무란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여수시는 이미 선사 측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노선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운항 차수가 증액이 됐을 경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수 검은 항로의 대체 선박이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각 후보자들은 인쇄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관계자들과 함께 비품을 활용해 거리 유세가 가능하며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구두상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선거권을 갖는 청소년 유권자들은 18세 미만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민심 청취를 위한 전국 종주를 여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국난 극복을 주제로 종주를 시작한 안 대표는 수도권까지 하루 30km씩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진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